자, 오늘 8월 4일 목요일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그동안 하락장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금 증시 상태는 여전히 오버나잇과 스윙까지 가능한 시장이며 종목과 상황만 나오게 된다면 더 과감하게 넣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현재 살아있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2%까지는 충분히 큰 손실 없이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 3% 정도의 대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차트가 보기 싫게 망가지는 신호가 대놓고 보인다 싶을 때까지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요즘에 번갈아 가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실적이나 그럴싸한 뉴스를 띄우고 올린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상승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을 클릭해보면 프로그램 외국인 대량 매수, 안 봐도 뻔한 그림인데 오늘은 카카오 대량 매수, 어제 이어서 대량 매수, 이틀 동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도 안 봐도 뻔한 수급인 외국인 프로그램,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외국인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지, 선택을 받지 않는다면 급등이 나오기,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까지 붙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가 28만 주 순매수, 선택받은 종목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지만 위메이드나 카카오 같은 종목을 보면 오늘 같은 양봉은 원래 보유자들을 위한 파티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들어간 사람을 위한 파티도 아니고 그동안 좀 힘들게 물려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파티지, 저는 이런 종목들을 오늘 당장에 잡을 자신은 당연히 없기에 빠르게 포기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니까 장이 열리자마자 프로그램이 사는 것만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를 노릴 수 있겠지만 그걸 발견해서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흙 속의 진주처럼 진주를 발견할 확률은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차라리 한 번 양봉이 나왔다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덤벼서 적당히 빼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는지, 내가 며칠 참았는데도 주가가 단단하고 다리가 튼튼한지 꼭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당일 외국인 수급과 함께 급등주 매매도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할 것이지만 저는 실시간 신호를 보면서 급등주를 초기에 잡는 것은 제 분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시간으로 신호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움 HTS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는데 그런 실시간 신호들을 보면서 잡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할 거 하면서 주식도 여유 있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빼먹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심적으로도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눈 뗄 틈도 없이 실시간 신호만 쫓아다니게 되면 너무 페인처럼 힘들어질 것이고 수익과 손실 변동폭이 더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실시간 신호를 쫓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외국인한테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게 25%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교하면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카카오 게임즈처럼 변동은 크진 않지만 내려갔을 때 잡으면 한두 번쯤은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차트를 기대하고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올 때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기에 이런 급등이 나왔으며 다음 날인 오늘에 눌림목이 또 잘 통했습니다. 위메이드도 오늘의 카카오 게임즈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관찰하던 종목들, 외국인과 엇박자를 유지해야 된다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멀쩡한 상태다. 그리고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다. 물론 외국인의 입맛에 따라서 여기서 순식간에 신고가만 터치하고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릴지, 아니면 이거를 강하게 뚫어줄지, 이거 역시도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오직 외국인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그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깝다.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다. 그럼 언제라도 외국인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방심하는 틈에 갑자기 분봉상 장대 양봉으로 치솟으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띄워가지고 바로 몇 분 만에 도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외국인들의 마음이라 보시면 되겠지만, 어떤 종목이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14만 주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32,700원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이라 언제라도 분봉상 띄울 수가 있는 위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5만원 초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뭐 혹시나 지금 한 번 더 5만원을 깬다 하더라도 46,000원, 47,000원, 47,000원과 5만원은 생각보다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한 47,000원 정도를 잡고 일시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해서 주가가 단단한지 그것만 확인한다면 쌓아온 수급으로 인해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터지는 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도 거래대금이 현재 시각으로 3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붙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이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 가격이면 더 좋았겠지만 최고가 가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봉 월봉이 그 전에 고점을 다 뚫어준 상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상태이고 외국인과 엇박자, 어제 들어와서 오늘 대량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고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가 단일가 예고가 풀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을 믿고 눌림을 하다가 눌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이쯤부터 공략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내려버리길래 중간에 손절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멀쩡한 상태, 그 전에 고점을 다 뚫어줬다는 것, 한 65,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오늘 나온 윗꼬리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충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세비캠은 누구나 더블을 예상하셨을 텐데 더블의 거래가 많이 풀리지 않으면서 한 2천만 주 쌓인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블로 시작하면 배정받은 주식만 수익을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청약 넣은 것만 수익을 챙기면서 오늘 손을 대진 못했습니다. 2배가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자리에서 시작했다면 시초가에도 넣을 만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위기상 2배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이미 8시 40분, 그 전에 8시 20분부터 주문이 들어가서 잔량이 크게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이 막 한 6만 주 이상부터 7만 주, 10만 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오직 분위기로 더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더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당분간 공략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KPF 거래대금이 3천억 원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줄어든 거래대금으로 합의를 봐서 한 2천억 근처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며칠 동안은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봉이 나왔지만 플러스에서 많이 떨어져서 음봉이 나왔지만 내일부터라도 또 계속 멀쩡하다, 주가가 이상하게 빠지지 않는다 싶으면 거기서 의문을 품고서 만원 근처라는 위치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원 근처로 갈 수 있는 한 9,3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상 이렇게 올렸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차트가 그려졌는데, 이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단타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트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런 차트가 나왔다?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1시 12분 정도. 이때는 외국인이 15만 주 정도 순매수하다가 한 방에 폭락시키면서 전부 다 뱉고서 도망갔습니다. 마이너스까지. 제가 왜 요즘에 외국인과 엇박자를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차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무한이니까 마음대로 주가를 가지고 주무를 수 있으며, 그리고 어제 유일 로보틱스처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3.5%나 오를 만큼 아주 강력한 호가창을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시작하고 전부 다 먹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게 당장에는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남는다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며, 종목들은 뻔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에 외국인과 항상 엇박자를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을까? 매매 영상도 계속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엇박자를 유지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영상에 남길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